달지 않고 갈지 않은 형태의 곡류를 보통 이제 권장을 하는데, 생각하시면 흰밥보다 현미나 보리가 훨씬 씹기 힘들고 소화가 천천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똑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섬유질이 많은 이런 잡곡밥 형태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탄수화물 섭취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김은미입니다. 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필요하긴 한데, 잘 먹지 못할 그런 시절에는 단백질이 이제 없어갖고 굉장히 저희가 이제 영양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드셔도 좀 문제가 되긴 하죠. 그래서 특히 뭐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에 좀 문제가 있으신, 그러니까 뭐 신장이라던가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저희가 권장하진 않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이제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하루에 저희가 단백질을 영양 성분으로 한 전체 칼로리의 한 20에서 25% 이게 조금 권장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모든 단백질을 이제 우리가 반찬에서 고기로 섭취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200에서 300g 정도만 드시면 아주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드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음식으로 고기나 뭐 생선이나 이런 음식으로 이제 단백질 섭취하기가 좀 어려우신, 특히 이제 입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구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못 먹으니까 이제 이런 자연식 단백질 대신에 가공된 거, 그런 걸 이제 드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 그런 파우더로 된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만 드시면 이제 음식을 먹는 재미나 즐거움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된 단백질을 먹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쵸.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라는 이렇게 음식을, 영양 성분을 먹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나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몸 밖으로 배설을 돼야 되는데, 이때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이 신장이라서 신장 문제가 되신 분들은 단백질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방법보다는 양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키와 몸무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몸에서 필요한 영양 성분의 양이 좀 다르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개인별로 이제 하루에 필요한 이제 단백질 양을 정해드리게 될 거고요. 보통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이라던가 채소라던가 이런 나머지 단백질 식품이 아닌 데서도 실제로 단백질 성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고기나 생선의 양이 좀 적죠. 그래서 한 일반인들보다 한 3분의 1? 예를 들어서 반찬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은 그 정도로 적게 될 거고요. 뭐 정확한 양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영양 상담하시면 정확한 양을 개인별로 처방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운동 후 30분이 이제 휴식을 하는 시간이고, 또 운동 후에 이제 그 근육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을 했다가 본인의 휴식을 위해서 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먹을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근육까지 전달되는 데는 실제로는 적어도 4시간 이상 6시간 정도 시간이 길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그 근육으로 바로 전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동 몇 분 안에 단백질을 먹는다, 이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운동 후에 바로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나 아니면 근육이 너무 힘든 경우에는 이제 당 성분,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먹으면 좀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게 근육을 만들거나 단백질을 이제 근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만약에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 탄수화물은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휘발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요즘 전기나 경유나 이런 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 자동차에서 제일
원활하게 연료를 쓰는 것이 휘발유거든요. 그래서 물론 단백질이나 지방도 일부 이제 열량을 에너지를 낼 수는 있지만 탄수화물이 제일 확실한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꼭 이런 당을 필요하는 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뇌입니다. 뇌가 뭐 하는 기관이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실 우리가 숨쉬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능도 사실 뇌에 있기 때문에 뇌가 기능을 잘 못하면 우리가 좀 원활하게 삶을 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탄수화물을 너무 안 드시는 건 좀 문제가 되고요. 안전한 양은 굉장히 적긴 하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양은 에너지 섭취의 한 반 정도를 드시는 거나 조금 더 많이 드시면 한 60% 정도 권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제로는 진짜 칼로리가 없습니다. 단맛만 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살을 찌는 데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음료들 중에서 이제 당 성분을 완전히 감미료로 이제 인공 감미료로 대체한 것들이 이제 저게 제로 음료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살 찌는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조금 요즘의 문제가 이런 인공 감미료들이 과연 안전한가? 이거는 확실한 결과가 아직 그 연구 결과나 이런 게 나온 게 없고, 오히려 요즘 점점 그것이 다른 문제를 이제 일으킨다라는 보고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고 제로 음료들을 마음껏 드시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제로 콜라라 그러면 칼로리는 없겠지만 콜라 안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또 뭐 산성과 염기성 문제가 뭐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럴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젊을셋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단단한 단백질, 뭐 고기라던가 오징어 이런 건 드실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뱃속에 들어가서도 소화가 좀 천천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신 좀 부드러운 단백질, 뭐 생선이라던가 두부, 콩으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좀 부드러운 것들은 아무래도 소화가 좀 편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좀 부드러운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많은데 마치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겠지만, 그렇다고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는 것도 또 좋은 건 아닌 게 단백질 안에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은 사실 동물성 단백질 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을 때 무조건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는 건 사실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뭐 주로 두부나 콩 종류겠죠? 이런 걸 같이 드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답은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이라는 그 제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한 50에서 60%, 단백질은 20% 내외, 그리고 지방은 20에서 30% 내외. 이 정도로 이제 비율을 맞춰서 먹는 거를 이제 보통 권장을 합니다. 단백질이 좋다고 단백질을 많이 먹고 지방을 탄수화물을 안 먹거나 아니면 살 많이 찐다고 지방을 한 개도 안 먹고 이러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좀 적당히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이 한 5, 60%, 지방과 단백질을 한 20, 30%씩 이 정도로 해서 맞춰 드시는 게 제일 아이디어랑 건강식 드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단맛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살이 찐다고 해서 칼로리를 줄이는 그 방안으로 인공 감미료를 만들었는데 그걸 너무 막 강하게 쓰면 사실은 단맛에 익숙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 다른 성분들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과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 감미료를 많이 쓰는 거는 권장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모든 음식을 다 달게 먹지 말고 뭐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차나 음료 조금만 이렇게 인공 감미료가 들어서 단 걸 드시는 것이 좀 낫지, 그냥 모든 음식에 다 설탕을 다 빼고 다 인공 감미료 넣어서 먹는다, 이것이 안전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 차원에서도. 네.
사실 이제 제가 병원에 있기도 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좀 싱겁게 먹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긴 하세요. 그래서 일단 평소에 먹던 것보다 조금 염도를 낮추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일 거고요. 그렇지만 나는 싱거운 거 못 참겠어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물 요리 안 드시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먹는 국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물류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사실 합치면 국에서 물을 다 빼내고 나면 남은 소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런 이제 국물류를 적게 드시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음식도 좀 짜지 않게 드시는 것 정도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나트륨 소금이라는 거는 소금의 그런 구조식을 보면 나트륨이라는 성분과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이 붙어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나트륨 소금은 나트륨을 빼고 칼륨이라는 성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륨 클로라이드라는 형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짠맛은 좀 있지만 이제 소금으로 인한 문제를 줄여주는 대신 특히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이 칼륨 성분이 배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몸에 칼륨이 쌓여서 생기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이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던가 아니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거하고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건강식이라고 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지방 함량이 낮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음식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조류도 사실 이제 바다 채소이기 때문에 이런 육지에 나는 채소랑 똑같이 건강식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겠지만 바닷속에 잠겨있던 생물이기 때문에 혹시 해조류 뭐 김이라던가 미역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해조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아마 나트륨 함량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드시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좀 내가 오늘 샐러드로 해조 샐러드를 먹겠다 하는 경우에는 좀 많이 헹궈서 드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그런 건강 식재료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거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 되게 재밌고 어려운데요. 술이라는 게 굉장히 아시겠지만 몸에 나쁜 성분이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는 뭐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서 이제 술을 드시게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거는 금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질문하신 대로 그래도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서 이제 지키면서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일 지켜야 할 거는 이제 본인의 움직임을 좀 알아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 용량을 드시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게 제일 권장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뭐냐면 술을 드시게 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이제 간은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그 알코올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한번 해독하는데 7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전하게 술을 드시려면 적어도 3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드시라라고 권장을 많이 합니다. 두 가지죠. 1회 섭취량 줄이는 거 그리고 간격을 버리는 거 뭐 이렇게 정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많이 해본 결과 말씀하시는 대로 도수, 그러니까 그 술의 도수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함량도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술들이 그 도수에 따라서 이 컵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대부분 한 컵에,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이 비슷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맥주는 컵이 크잖아요. 그리고 소주나 양주는 되게 작게 먹죠. 예, 근데 뭐 그렇게 치면 소주보다는 양주가 더 도수가 높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한테 안전한 양으로 드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칼로리는 알코올에서 오는 게 더 많고 당으로 인한 칼로리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포도주나 막걸리 이런 거에는 당으로 인한 칼로리가 조금 들어있지만 이렇게 알코올로 인한 칼로리의 에너지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술의 종류랑 관계없이 한 잔 아니면 두 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한테 안전한 양을 드시는 게 더 편안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이라는 성분에 알코올이 에너지의 한 80에서 90%, 그리고 나머지 한 10%, 0에서 10% 정도의 당이 들어있는데 요 굉장히 적게 있는 당을 이제 제로 슈가 맛으로 이제 바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혈당이라던가 뭐 칼로리에 많이 기여하는 건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탄수화물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고 당뇨 식사의 에너지의 한 60% 정도를 권장하는데 모든 음식에서 섭취를 했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당뇨 환자한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의 탄수화물을 권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달지 않고 갈지 않은 형태의 곡류를 보통 이제 권장을 하는데, 생각하시면 흰밥보다 현미나 보리가 훨씬 씹기 힘들고 소화가 천천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똑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섬유질이 많은 이런 잡곡밥 형태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탄수화물 섭취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빵의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하얀 밀가루로 만든 여러 가지 빵보다는 호밀이라든가 보리가 들어간 이런 빵들을 드시는 것이 훨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은 잘 지켜주셔야 되겠죠. 네. 가공식품 안 드실 수는 없는데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사항을 고려했을 때 첫 번째가 짜지 않은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방 함량이 많지 않은 거, 그리고 또 달지 않은 거. 근데 이렇게 치면 가공식품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똑같은 형태라도 이왕이면 좀 그 함량표를 보시면 되겠죠? 네, 여러 함량표를 보면 이게 나트륨 함량이 높지 않은 거 드시는 게 훨씬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나머지 지방과 당류의 경우에는 이제 입맛에 맞는 정도 양을 좀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전통적으로 만든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게, 햄버거 피자는 문제가 좀 없겠지만 프랜차이즈로 되면서 만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 함량이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패치 들어가는 고기류 지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그걸 튀겨서 이제 안에다가 스토프를 넣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지방 함량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별로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발휘하게 되겠고, 그리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짠맛과 단맛을 좀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동일하게 먹었을 때 그냥 한식을 먹었을 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트륨의 양보다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햄버거만 먹는 게 아니라 보통 세트를 드시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통 이제 같이 먹는 것들이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프렌치 프라이. 감자를 튀겨서 맛있는 소스에 찍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 많이 올라가고 나트륨 성분을 많이 먹게 하는 또 하나의 이제 그런 빌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옆에 음료 들어가는데, 이제 대부분 음료들이 건강하게 완전히 물만 있는 음료가 아니라 당 성분이 많이 들어간 맛있는 음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세트를 먹게 되면 이렇게 한쪽으로 영양소가 좀 치우치게 되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햄버거 패티 안에 들어있는 이제 과일이나 채소 양이 좀 적죠.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채소 한 장,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한 끼에 먹어야 되는 채소의 경우에는 상추 10장 이 정도 저희가 권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채소를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샐러드를 많이 팔더라고요. 세트로 같이 추가로. 그래서 그런 프렌치 프라이보다는 샐러드 세트를 좀 만들어서 조합해서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삼시세끼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 안에 먹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든 방법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침, 점심은 보통 생활 패턴에 맞춰서 드시고, 저녁의 경우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일찍 드시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간헐적 단식 얘기도 살짝 있을 것 같은데, 저녁을 너무 일찍 드시면 밤새 배고파서 힘드실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권장하는 그 최고로 늦은 시간은 잠자기 전 2시간까지는 저녁을 먹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식사 마지막 하신 후에 이제 잠자기 전에 한 2시간 이상의 이제 시간이 있어야 내가 먹은 것이 소화가 돼서 과도하게 체지방을 생성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야식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저녁은 너무 일찍보다는 적당한 시간에 드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새끼는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양제는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이렇게 모아서, 보통 특히 이제 미량 영양소겠죠? 뭐 미량 영양소, 비타민이라는 물기질 이런 것들 모아서 만들어 놓은 이제 알로 된 제품들을 영양제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요즘 여러 가지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인공적으로 만든 영양 성분을 섭취했을 때 하고 자연적인 성분에서 영양 성분을 섭취했을 때 이 기능이 하는 역할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자연식품에서 영양 성분을 섭취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러면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되느냐? 그것도 별로 몸에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일반적인 식사 잘 하시고, 솔직히 요즘은 예전만큼 이제 다양한 음식을 식재료로 섭취하실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영양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영양제, 가능하면 그냥 종합 비타민 이런 게 제일 좋을 텐데요. 종합 영양제로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만 챙겨 드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그냥 영양 섭취 이것저것 골고루 반찬 가리지 않고 과일도 잘 챙겨 먹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영양제 안 드셔도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는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 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거르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막 정말 삼시세끼 매일 챙겨 먹지는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식사를 거르시면 뇌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또 음식을 걸렀다가 한꺼번에 먹고 그러면 위장도 힘들고 신장이 배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을 드시더라도 새끼 식사 잘 챙겨 드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